부산 브리핑입니다. 16일 밤 11시 23분쯤 사무실과 창고 용도로 사용 중이던 기장군 기장읍에 위치한 작업장에서 화재가 발생했습니다. 부산 소방은 115명의 소방 인력 등을 투입해 2시간여 만에 진화했습니다. 이 불로 샌드위치 패널 작업장 1개 동이 전소돼 8,200여만 원의 재산 피해가 발생했습니다. 작업장 주변 주택에 거주하는 2명이 대피했지만 인명피해는 없었습니다. 경찰과 소방은 정확한 화재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추석, 부산 한 빌라의 이웃집에 거주하던 모녀를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는 50대 여성이 항소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았습니다. 부산고법 형사 2~3부는 살인 등의 혐의로 기소된 50대 여성의 한소를 기각하고 원심인 무기징역형을 유지한다고 밝혔습니다. 항소심 재판부는 해당 여성이 사건이 일어나기 전 정신과 약을 복용했고 피해자의 신체에서도 복용한 약의 성분이 검출됐다며 현장에 있었던 50대 여성이 피해자를 살해한 것으로 충분히 인정된다고 밝혔습니다. 부산시가 월 최대 4만 5천 원을 환급받을 수 있는 대중교통카드 동백패스 이용률을 늘리기 위해 홍보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부산시는 도시철도와 시내버스, 마을버스, 경전철, 동해선 등 무엇을 타도 다 환급된다는 내용을 담아 현수막과 SNS, 대중교통 내 음성 안내 등을 이어가고 있는데요. 17일 오전에는 출근 중인 시민을 대상으로 동백패스 홍보 캠페인도 진행했습니다. 동백패스는 월 4만 5천 원 이상 대중교통비를 사용한 경우 초과 사용액 최대 9만 원까지를 동백전으로 환급해주는 제도입니다. 기장군이 기장 바다 사막화 확산을 막기 위해 생태계 복원 사업에 들어갑니다. 일광읍 동백리 해역은 지난 1월 해양수산부의 바다숲 조성 신규 사업지로 선정됐고 11억 원을 투입해 자연 안반을 활용한 바다숲으로 조성 중인데요. 기장군은 이에 더해 군비 8천만 원을 투입해 산란 서식장 추가 조성을 위한 기본 계획을 수립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또 연안 바다 목장과 수산자원 산란 서식장 등 기장에 이미 조성된 수산자원 시설에 대한 사후 관리 중장기 계획을 마련할 계획입니다. 기장군은 연안 생태계 회복과 함께 수산자원 증대에도 기여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관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동의대학교가 일본 자매대학 재학생들을 대상으로 2023학년도 학예 한국어 연수 과정을 진행합니다. 오는 25일까지 2주간 진행되는 연수에는 일본 코쿠시칸 대학과 시모노세키 시립대학, 아토미 학원 여자대학 등 동의대와 교류 협정을 체결한 자매대학 4곳의 재학생 75명이 참여하는데요. 동의대는 한국어 교육과 함께 한복과 전통가락 배우기, 태권도 등의 한국 문화체험도 함께 진행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태풍이 물러가고 지난 주말부터는 전국 대부분 지역에 폭염주의보가 발효되면서 무더위가 기승을 부리고 있습니다. 온열 질환자도 계속 늘고 있습니다. 폭염에 건강 잃지 않도록 관리 잘 하셔야겠는데요. 폭염 시 건강관리 방법 들어봤습니다. 밖에 기온이랑 습도가 많이 높아지면 탈수라든지 일산병 증세라든지 냉방병 같은 게 많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야외 활동 후에는 중간중간 좀 적절한 휴식하시고 수분 섭취하는 게 중요하고 또 실내에 에어컨을 켜기 때문에 실내 온도가 너무 낮으면 이제 면역 기능이 저하되면서 감기나 코로나 바이러스에 감염될 수가 있기 때문에 실내 온도를 한 25도 정도로 유지하는 것이 좋고 꼭 에어컨 온도가 많이 차갑고 또 건조한 공기이기 때문에 호흡기 점막을 좀 마르게 해서 호흡기 감염에 더 취약하게 만들 수 있으셔서 에어컨을 사용한 뒤에는 조금 환기를 해준다거나 통풍하거나 이런 것도 간단히 좀 하는 것이 좋고 실내의 온도 차이를 많이 나지 않도록 신경 쓰는 것이 좋겠습니다.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지금까지 부산 브리핑이었습니다.